교재 259페이지 보면 4절 실시계획에 관한 사입니다. 실시계획이 아까 무슨 계획이라고요? 사업 계획서. 말 뜻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드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고, 실시계획은 일단은 사업계획서고, 2번 실시계획 작성에 관한 사인데,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사업계획서 만든다. 이 경우 줄 거 봐요. 실시계획에는 뭐가 포함돼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200. 그리고 이거 좀 지우지 좀 말하니까 설명이 안 끝난 것은 누가 지웠어요? 지우면 안 된다. 지금 제가 여기 설명이 여기 설명 여기 뭔지 알겠습니까 이거? 보여요? 보인다면 합시다 보면서. 아니, 설명이 안 끝난 거 지워보면 안 되지. 지금 제일 먼저 뭘 지정하고요? 도시개발 구역 지정하고, 그 밑에 뭐 만든다고요? 도시개발 사업계획. 무슨 계획이요? 개발계획. 개발계획에 맞춰서 뭘 만들고요? 실시계획 만들고, 실시계획 만들어서 뭐 받고? 승낙 받고, 그리고 고시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사업시행. 사업시행할 때 방식이 몇 가지 방식이 있다고요? 3가지. 첫 번째 무슨 방식이요? 수용, 사용. 두 번째 환지. 세 번째 섞인다, 혼용.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개발계획에는 뭐 빼고 다 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개발계획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실시계획에. 왜 계획가 답이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발계획은 여기다 우리가 신도시 만든다 그러면 신도시 어떻게 만든다? 구체적인 계획입니까? 방향 잡는 겁니까? 개발계획이 방향을 제시하는 거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요. 방향 잡는 거. 방향 제시하니까 내용이 구체적이었어요? 추상적이었어요? 추상적이죠. 이 방향에 맞춰가지고 시행자가 뭘 만든다고? 사업계획서.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이겠습니까? 추상적이겠습니까? 구체적이죠. 이 지구단위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야? 아니면 추상적인 계획이요? 구체적인 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야지, 실시계획에 들어가야지, 방향 잡는 개발계획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개발계획의 내용이 다 아닌 것,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실시계획 작성해가지고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요한 게 그건 반드시 알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실시계획 작성 기준 3번에 1번은 이해해야 돼. 실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된다? 개발계획에 맞아야 된다. 저기 봐요, 저기. 제일 위에 구역 지정하면서 동시에 뭘 만들어주고? 개발계획 방향 잡아주면 저 방향에 맞춰서 뭘 만든다? 실시계획을 만든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은 당연히 어디에 맞아야 된다? 개발계획에 맞아야 된다. 근데 그런 흐름을 좀 탈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인데 보지 말고, 실시계획 뭐라고요? 사업계획서. 인가는 뭐라고요? 승낙. 누가 한다고요? 개발법 누구요?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정권자가 원칙이 누구라고요? 시도. 대도시시장. 두 번째 누구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얘들이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누굽니까? 국가. 얘가 누굽니까? 지자체. 시행자 1번이 국가 지자체입니다. 시행자 1번이 국가 지자체. 그러니까 여기도 얘들이 현재 뭐고? 지정권자고, 얘들이 지정권자고, 얘들도 사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들이 사업할 때 사업계획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네, 만들어야지. 사업계획서 없이 공부할게요. 자기도 사업계획서 만든다 만든다.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한테 승낙 받는다 만든다? 안 받는다. 그럼 이러고 나오겠네.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들었으면 지정권자 인가 받아야 한다. 그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자기가 자기한테 받을 일 없으니까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했으면 지정권자 인가 받는다. 봅시다. 2번 시행자 가로 안에 누구 제외? 지정권자는 제외.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대해서 지정권자 인가받아야 한다. 그러면 당연하지 그래야지. 자기 빼고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할 리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실시계획 고시의 효과에 관한 사인데,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고시 내용 중
국계법에 따른 도시관리계 결정 고시 등을 본다.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이거 지금 설명해봤자 절대 이해 못합니다. 암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토계획법을 한 번 더 보고 아마 3월쯤에 설명하면 그때는 이해가 될 겁니다. 고민하는 표정 지어도 이해 안 돼요. 고민하지 마요. 고민하지 마요. 고민하는 표정 지어도 절대 될 일이 아니니까. 자, 도로. 누가 어떻게 결정해요? 도로. 이걸 누가 무슨 법에서 어떻게 결정해요? 그거 알아야 제가 이 부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국계법에서. 아싸 나왔어요. 자, 도로. 무슨 법에서? 국토계획법에서. 누가요? 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대도의 시장이 어떻게 결정한다? 어떻게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대도의 시장이 무슨 계획으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이해 못한다는 얘기요. 이해 못한 상태에서 설명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 도로는 국토계획법에서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대도시장이 무슨 계획이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무슨 법에서 누가 어떻게 결정해요? 이걸 알아야 지금 이걸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무슨 법에서? 국계법에서 누가요? 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시장, 군수가 어떻게 결정해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합니다. 자, 여기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준주거지입니다. 준주거. 준주거지역은 무슨 법에서 누가 어떻게 결정해요? 네, 국계법에서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대도시장이 똑같아요. 도시관리계 결정합니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걸 이해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용도 지역의 지역이니까 도시관리계 1번. 도로는 기반시설 결정이니까 도시관리계 3번. 지구단위 계획격은 도시관리계획의 5번. 도로, 공원은요? 공원이나 도로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기반시설이니까 여기에다 이만큼 3만 제곱미터 되는 공원을 하나 설치하자. 그럼 먼저 공원 계획을 결정을 하고 공사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원은 무슨 법에서? 국토계획법에서 3만 제곱미터 공원 만든다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대도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이 계획으로 결정 고시합니다. 이런 걸 알아야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시장군수가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합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뭘 만들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죠. 지구단위 계획. 몇 년 내? 3년 내. 이것도 누가? 국토계획법에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대도시장이 도시관리계획 결정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신도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신도시. 여기에다가 신도시 만듭니다. 명칭이 뭐라고요? 예, 도시개발구역. 그러면서 도시개발구역 그러면서 자, 이번에 도시는 이렇게 만듭니다. 그 계획을 뭐라고요? 도시개발 사업계획. 줄여가지고 뭐라고요? 개발계획입니다. 개발계획 만들고. 뭘 잡아줬어요? 방향. 어떤 도시 만들 거냐? 방향을 잡고. 산업도시인지 주거도시인지 관광도시인지 방향 나올 거 아니에요? 방향을 잡아주니까 이 방향에 맞춰서 시행자가 뭘 만들어야 돼요? 사업계획서. 지정권자가 방향을 잡아주면 이 방향에 맞춰서 시행자를 뭘 만든다?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를 뭐라고 쓴다? 실시계획 뭐라고요? 사업계획서.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자,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뭐가 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있다. 이건 알아야 되는겨. 실시계의 내용에는 뭐가 있다? 내용이 많죠.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 있고, 지구 단위 계획. 실시계획 뭐라고요? 사업계획서. 자, 사업계획서니까 도로 배치 1억 합니다. 이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저 도로 폭 20m 도로 만듭니다. 사업계획서 안에 도로 계획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써놓고 물으면 써놓고. 자, 이쯤에다가 저 공원 만듭니다. 공원. 3만 제곱미터 공원 만듭니다. 자, 공원에 관한 계획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실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실시계획 안에 지구 단위 계획도 포함되고 도로 공원도 포함되고 이것은 도시관리계 몇 번 결정이요? 5번 결정. 이것은 도시관리계 몇 번 결정이요? 3번 결정. 이렇게 실시계획 내용 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어있죠. 이렇게 실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인가 신청했더니 인가 좀 해달라고 인가 신청했더니 지정권자가 딱 보더만 오, 잘 만들었네. 아주 잘 만들었어요. 개발계획에 맞게끔 잘 만들었어요라고 인가를 딱 하고 고시해주면 인가하고 고시해주면 어떠한 효과가 생기냐 이런 얘기요. 사업계획서 승낙이 떨어지면 얘는 지구 단위 계획을 또 결정할 거냐? 아니란 얘기요. 사업계획서에 뭐가 들었다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들었고 도로 계획도 들었고 공원계획도 들었으니까 실시계획에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은 자동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이런 얘기. 굳이 지구 단위 계획 또 결정하지 말고 시간 걸리니까 도로 결정 또 하지 말고 공원 결정하지 말고 아예 어쩐다?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효과. 좀 그런 얘기인데요. 이거 처음 듣는 사람한테 설명하면 이해 못해요. 그냥 자꾸 지금 표정들이 이해했으면 그 표정 지으니까 설명했어요. 3월 달쯤 가야 여러분이 이해합니다. 이것은 처음 단계에서 이해될 성질이 아닙니다. 넘겨봅시다. 넘겨보게 되면 이제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어디 갔습니까? 사업 시행 방식입니다. 시행 방식 1번. 사업 시행의 방식이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 계획의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시행할 수 있다. 몇 가지요? 3가지. 수용, 사용, 환지, 혼용. 그럼 어떨 때 수용, 사용, 환지, 혼용이냐? 그 밑에 박스 봤더니 환지가 있고 수용, 사용이 있고 혼용이 있네요. 혼용 봅시다. 혼용부터 도시개발 계획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환지 및 수용, 사용 방식 요건에 해당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일부는 뭐로 하고 일부는 수용, 사용하고 일부는 뭐 하겠다? 환지하겠다.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일부는 수용, 사용하고 일부는 환지한다. 하나의 도시개발 사업인데 이거 뭐라고요? 혼용 방식인데 1번 분할 혼용이 있고 2번 미분할 혼용이 있죠. 보세요. 딱 나눠가지고 이쪽은 수용, 사용 방식, 이쪽은 뭐다?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분할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분할하지 않고 그냥 수용, 사용도 있고 환지도 있다.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분할 혼용이 있고 미분할 혼용이 있다. 혼용 방식이면 분할 혼용으로 해야 된다. 미분할 혼용으로 해야 된다. 둘 다죠. 분할 혼용 할 수 있다. 미분할 혼용 할 수 있다 그래야지. 분할 혼용 하이한다. 미분할 혼용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돼요. 하이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분할 혼용 할 수 있다. 미분할 혼용 할 수 있다. 그 말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위로 가서 수용, 사용을 잡을 거냐, 환지를 잡을 거냐. 수용, 사용이 시험이에요. 환지가 시험이에요.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객관식. 이거 둘 중에인데, 자, 1번, 2번 어느 게 쉬워요? 2번이 쉬우면 2번하고 1번은 몰라보면 되죠. 수용, 사용 빼고 뭐라고요? 환지다.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번이 수용, 사용이 쉬우면 2번을 잡고, 환지가 쉬우면 1번을 잡고, 둘 중에 쉬운 거 하나 딱 잡고, 모르는 거는 반대로 밀면 된다. 그게 객관식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학교 왔어요? 학원 왔어요? 학원 왔습니까? 학교 왔습니까? 학원 왔습니까?
학원은 그 내용을 갖다 여러분 학원은 무슨 말 하려고 하냐 그러면 학교하고 학원의 차이점은 학원은 시험에 맞게끔 강의하는 거고 학교는 뭐하고요? 학문을 연구하는 거고 여러분은 학문 연구를 안 하세요 지금. 학문 연구하고 싶으면 빨리 학교 가고 내후년에 학원 가요. 학교 대학교 가가지고 그런 데 가서 공부하세요. 그런 데서는 전문적 연구하는 거고 여기서는 학원은 뭡니까? 시험에 맞게끔 그 목적에 맞게끔만 강의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환지 잡을래? 수용사용 잡을래? 둘 중에 하나는 잡으러 다 잡지 말고 뭐가 쉬워요? 수용사용 쉬워봅니까? 자, 수용사용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면 수용사용 이해됩니까? 여러분 잡아요. 아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사업이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면 수용사용입니다. 이해됩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수용사용 잡지 말고 환지 잡아요. 환지 방식을 이해를 못하면 이게 지금 그 환지 방식 그걸 이해를 못하면 여기 있는 환지 방식을 통째로 이해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 환지 방식이냐 환지라는 거 언제 쓰냐 설명할 때니까 환지가 뭔가 이해해야 돼요. 환지가 뭔가 환지가 뭡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공사하기 전입니다. 공사하기 전 도시개발 사업 하기 전 이 지역을 갖다가 이쁘게 이러고 바꿀 거예요 이러고 공사하기 전에 이 지역의 토지가 땅 모양새가 이러고 돼 있어요. 한 필지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필지가 이러고 돼 있네. 완전 피카소 그림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필지가 땅 모양새가. 자, 농사짓기 좋아요 불편해요? 건축하기 좋아요 불편해요? 바라보기 좋아요 불편해요? 환지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땅 종류는 몇 가지 있다고? 3가지 있다고. 대지 뭐 한다? 건축한다. 농지 뭐 한다? 농사진다. 산은 뭐 한다? 바라본다. 앞으로 공법 시간 산은 항상 어쩐다? 바라보는 땅이다. 그냥 바라봐야지 뭐 하겠어 거기 가서 나무 한다? 그러지 말고. 자 그러면 이 토지가 토지의 효용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로 쓰기 좋은 땅이요? 나쁜 땅이요? 나쁜 땅이죠. 이걸 갖다 쓰기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토지의 뭐를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예. 싹 더해야죠. 싹 더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싹 더했다. 뭐 했다? 합병했다. 그 다음 어쩌면 돼요? 나누면 되지. 이렇게 바둑판처럼 나누고 어쨌다? 나눴다. 뭐다? 분할했다. 그리고 A가 여기 토지 가지고 있으면 이 땅 대신에 이 땅을 주자. 바꾼다가 뭐예요? 교환. 바꾼다가 뭡니까? 교환 그럽니다. 교환. 토지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자, 건축한다. 대지. 농사진다, 농지, 바라본다, 산, 임야 3가지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대지로서 이용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은 대지로서 이용 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이거를 해야 되겠고 농지로서 이용 가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트럭 다 들어가서 일 못해. 이렇게 되면은 경기 들어가서 일 못해요. 한 달에 소가 쟁기 못해. 농지로서 이용 가치 있다 없다? 없죠. 해야 되는죠? 해야죠. 산 어쩐다고요? 바라본다. 바라보기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바라보기는. 그러니까 산에서는 뭐가 안 나와요? 환지가 안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환지는 2군데서 나와요. 택지 정리할 때하고 농지 경지 정리할 때 2군데네 2군데. 다음 첫 번째 뭡니까 하면 대지로서 지금 우리가 신도시 만들어요. 택지 조성해요? 아니면 농지 경지 정리해요? 택지 조성합니까? 농지 경지 정리합니까? 택지 조성. 뭐가 맞아요? 대지죠. 첫 번째 대지로서 뭐예요? 효용 증진이요. 농지로서 효용 증진이 아니고 대지로서 효용 증진.
그 말이 나오면 좀 쓸 수 있는 이게 대지로서 효용정지 이 말이 나오면 쓸 수 있는 지금 대지 만든다는 얘기요. 쓸모없는 사 쓸 수 있게 만든다. 두 번째, 토지에 합병의 합, 분할의 분. 바꾼다 뭐예요? 교환이요. 어떻게 했냐? 토지에 이러고 있으면 이러고 교환. 그 다음에 분, 합 이러고 있는 거예요. 토지의 교환 분합. 무슨 뜻이요? 토지의 교환 분합 그 말은 토지를 합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어쩐다? 바꾼다 이 뜻 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환지라고. 그게 환지. 싹 더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바꿔준다. 이게 환지요. 대지로서 효용정지 이 말이 나면 빨리 뭘 찾으라고? 환지. 쓸모없는 땅을 쓸모있게 만든다는 얘기니까. 두 번째, 토지의 교환 분합 이 말이 나오면 뭐라고요? 환지. 이 말은 환지에서 쓰지 다른 데서는 안 쓴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자, 지가가 땅 가격이 높으면 수용 사용 방식이 되냐 안 되냐? 지가가 높으면 수용 사용 방식이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수용 사용할 때 보상 방법이 제가 세종시 예를 줄게요. 수용 사용할 때 보상 방법이 원칙이 뭐래? 원칙이 무슨 보상이고 사전 보상이고 무슨 보상이다? 현금 보상이다. 지가가 높아가지고 수용 사용이 어쩌면 곤란하면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수용 사용하려면 미리 뭐 줘야 되는데? 현금을 줘야 되는데 그 도시가 현금이 유동자금이 너무나 풍부한 거예요. 그럼 현금 주면 돼요. 주면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수용 사용이 곤란하면 그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그때는 환지. 땅끼리 바꿔주면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든다 이 얘기요. 그래서 환지라는 말이 나오면 셋 중에 하나가 붙어야 돼요. 첫 번째 대지로서 효용정지. 그 말이 나오면 뭐라고요? 환지. 또 이따가 토지의 교환분합 그런 말이 있으면 뭐라고요? 환지. 세 번째 지가가 높다? 이러면 안 돼요. 지가가 높아서 어쩐다? 돈 없어서 수용 사용이 곤란하다. 그런 말이 있으면 환지요. 지가가 높아서 뭐가 곤란? 수용 사용 곤란. 지가가 높아서 수용 사용 가능. 그러면 수용 사용 해야지. 그러면 그때는 돈이 그 도시가 돈 많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돈이 없으면 못한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대지로서 효용정지. 오늘 수업 배운 거 다 잊어먹어도 괜찮으니까. 환지 개념 잡고 넘어가야 되니까. 환지가 뭐냐? 땅끼리 바꾸는데 어떤 말이 나올 때 우리는 환지라고 할 거냐? 첫 번째, 대지로서 효용정지. 그 말이 나오면 환지 방식이다. 두 번째, 토지의 교환 분합. 그 말이 있으면 환지고. 세 번째, 지가가 높아. 수용 사용이 곤란하면 그건 뭐라고요? 환지다. 보세요. 세종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러면 세종시 가게 되면 옛날에는 거기 연기였는데 거기에 연기군의 조치원읍이 있었는데 다른 데는 대부분 해남군 해남읍 그러냐 읍 영광군이면 영광읍 그러고 함안군이면 함안읍 그러는데 연기군이면 연기읍 그래야 되는데 연기군 조치원읍 그러는 거예요. 특이하게 거기는. 근데 조치원읍을 딱 가게 되면 이렇게 지금 철길 있습니다. 철길 있으면 딱 가게 되면 여기가 조치원역이요. 무슨 역이라고요? 조치원역. 조치원역인데 이 역 주변에 여기가 기존에 구시가 있어요. 구시가지. 자,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인데 동서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여기가 구시가지다 보니까 이 지역이 엄청나게 좀 안 좋아요.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재개발, 재건축할까요? 근데 여기를 갖다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이쯤을 갖다 구획을 딱 잡아서 구획을 딱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기차 타고 철길 타고 쫙 온다 그러면 하여튼 이 도시에 철길이 있으면 철길이나 고속도로가 있으면 절대 안 좋아요. 두 개 도시가 딱 단절돼요. 상권이 단절돼가지고 위에 지나가는 철길이라는 게 과선교, 철길 위로 지나가는 과선교 만들어놓고 사람들 이리 왔다 갔다 그러는 거고 단절되고 출구가 전부 다 동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 개발이 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쪽 어떻게 개발할까 가지고
출구를 갖다 뭐도 낸다 이제 서로 낸다 해가지고 동서를 교통할 거면 지하를 뚫겠다. 지하를 뚫겠다. 그러면서 어쨌거나 이 전체가 지금 세종시니까 세종시 지금 개발한 데 밑에 크게 있는 거고 그리고 저쪽에 있는데 여기를 갖다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 개발한 이걸 갖다가 수용 사용 방식 할 거냐 환지 방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역이 너무 지금 이 지역이 난립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수용 사용 방식 할 거냐 수용 사용 방식 할 거냐 이걸 갖다가 환지 방식 할 거냐. 근데 현재 이런데 땅 가격이 평당 얼마 정도 하냐면 평당 500만 원. 평당 500 하는데 하여튼 여기는 개발한다는 계획은 다 끝났어요. 어떻게 개발한다? 개발이 끝나고 나게 되면 여기 못지않게 여기도 좋게 바꾼다는 얘기요. 좋게 바꾼다 그러면 500원짜리 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 땅값 이거 한 500원 합니까? 500만 원? 그러면 이 건물주가 뭘 하겠어요? 현재 우리가 앉아있는 이 정도 땅은 땅 가치가 평당 500 합니까? 더 할까요? 아니, 지금 현재 무슨 500만 하겠습니까? 이게 명세히 보니까 상업적인데 1,500, 2,000 하겠지. 2,000 하겠어. 바로 옆에 전철이 턱 앞에 앉아 있는데. 이러니까 이게 지금 500짜리가 개발된다 그러면 얼마 되냐? 한 1,500 갈 것이다. 1,500 가게 되면 이거를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 개발 이익이 누구한테 간다고요? 네. 환지 방식 하면 개발 이익이 누구한테 간다? 소유자로 간다. 세종시로 이익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저는 친구랑 같이 사무실 저천 여기 있으면 이쪽 출구 여기 출구 있으니까 역 광장이 이러고 쫙 있고 여기서 딱 서가지고 이러고 딱 서가지고 11시 방향 딱 보게 되면 거기에 있어요. 사무실이. 광장을 이렇게 삥 돌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이제 도로가 이러고 나가는데 11시면 여기 딱 보게 되면 세종인 공인중개사 사무소 여기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같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같이 근무했던 우리 소장님이 또 그분 혹시 이거 볼 줄 모르니까 성을 바꿔가지고 김이라고 했어요. 김 소장님이 있고 여기 가게 되면 이 안에서 자격증은 없지만 중개업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 물건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박씨라고 합니다. 박씨. 박뭐뭐 이 사람은 이제 중개인도 아니고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니요. 자격증 가지고 들어가면 소공이고 보존 박보존 예. 박보존 중개 보존. 자, 이분은 여기 같이 하면서 소장이고 이분은 보존이 있는데 이분이 이 동네 터줏대감입니까? 물건은 이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상가연합회 회장이에요. 회장 이분이. 상가 물건도 다 가지고 있고 연배가 비슷하니까 두 분이 아주 친한 거예요. 친한데 이분은 물건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는 해봤는데 부동산에 사실 풀자를 몰라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공부는 전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60 됐는데 이분이 공인중개사 1회입니다. 1회 출신이고 중개 업무를 1회 전부터 했어요. 중개 업무를 1회 전부터 했으면 중개 업무를 1회 전부터 했으면 몇 년 했겠습니까? 우리 중개사가 85년도에 봐가지고 지금 몇 년인데요? 15년이면 30년 했죠? 그 전부터 했으니까 이분은 30년이 넘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때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워서 중개하는 거고 배움이 없이 중개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론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실무도 있다고. 이분은 뭐가 없어요? 이론도 없고 실무는 있죠? 이론 없는 대신에 뭐는 다 가지고 있어요? 물건이 있어요. 물건하고 실무, 이론하고 실무 둘이 또 죽이 맞아요. 잘 맞아요. 그분들 둘이 딱 얘기하는데 여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존 그러면서 야 여기가 수용 사용 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냐 수용 사용이냐 환지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얘기 잘 들으라 내 얘기. 여기는 100% 수용 사용이다. 왜 100% 수용 사용이냐? 네 생각해봐라. 이분이 연세가 좀 더 많거든요. 여기가 지금 평당 500 가는데 이거 환지 방식은 1,500 간다. 이 이익이 얼마냐 이익이. 이 이익을 세종시에서 주민들한테 주겠냐? 택도 없다는 얘기요. 이 이익을 갖다 세종시가 이익을 가져야만 주변 개발을 더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세종시가 가져야 되니까 무슨 방식으로 한다?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한다. 이러고 설명해 주니까 이분은 이론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 말 믿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야 여기는 무슨 방식이야? 수용 방식이야. 수용 방식이야. 이분이 그 동네 최고 많이 아니까 떠들고 다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가고 난 다음에 소장님 왜 여기를 갖다가 수용 방식이라고 설명합니까? 네. 왜 그러고 설명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교수 그런 이 교수 그러면 이 교수 보기에는 여기가 수용 방식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생각은 수용 방식이 아닌데 왜 소장님은 수용 방식 합니까? 그러니까 방금 했던 거 아니 생각해보라고. 이게 지금 평당 지금 500이 좀 안 가잖아. 상업지역인데 아무리 모두 1,200 못 가겠냐. 평당 얼마 나는데 1,000 이상 나오면 돼. 그러면 이 이익을 갖다 세종시에서 주민들한테 주겠습니까?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틀려? 맞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면 저도 그럼 한 가지 예를 들 테니까 맞나 틀리나 보세요. 결정나기 일주일 전에 저하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결정나기 전에. 자, 그럼 여기가 저축했는데 위로 가게 되면 뭐가 있죠? 양곡리 있죠, 양곡리 산업단지. 자, 양곡리 여기다 산업단지를 갖다 산업단지 유치하는데 산업단지. 이게 평당 얼마냐? 평당 한 15만 원 정도 합니다. 15만 원. 15만 원이면 이거를 갖다 뭐 해야 돼요? 수용해가지고 택지 조성해야죠. 어디에서? 세종시에서. 택지 조성해서 공급한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40에서 50만 원 정도를 받을 거예요. 여기는 면적이 작은 것이고 산업단지가 어마어마한 거의 면적이. 어마어마한 큰 면적인데 15만 원 수용해가지고 얼마예요? 50만 원, 40이나 50에서 공급한다 그러면 얼마 이익이 남겠어요? 여기는 면적이 작은 거, 여기는 면적이 엄청 크다니까. 이익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겠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수용 사용 방식을 해야 돼요? 환지 방식을 해야 돼요? 당연히 수용 사용 방식이 하는데 문제는 세종시가 돈이 없어가지고 평당 15만 원 할 돈이 없어가지고 500을 수용한다? 택도 없는 거예요. 평당 15만 원 수용할 돈이 없어가지고 뭐라 했냐면 여기 산업단지 들어온 업체들 만나가지고 니들이 뭐를 만들었다?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라. 뭘 만든다? 법인 만든다. 법인 만들어가지고 이 법인에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해라. 매입. 행정적인 업무 모든 것은 세종시에서 책임지고 지원할 테니까 인허가 과정 모든 거 토론 놓고 이런 거 모든 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일은 우리가 100% 봐줄 테니까 그 대신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땅 살 방법이 없으니까 땅은 니들이 사라. 니들이 사고 야 15만 내가 나중에 해가지고 40, 50을 공급한 것보다 너네가 15만 원 사가지고 조성에 더 싸지 않겠냐. 이러니까 이 사람들 뭐라고요? 오케이 훨씬 싸지. 우리도 좋고. 세종시는 자기 돈 안 들어가지면 어쩐답니까? 기업을 유치할 수가 있는 거. 그게 좋은 거고 세종시는. 얘가 들어야만 인구가 유입이 돼요. 인구가 유입. 그래야 도시가 커지는 거예요. 세종시는 그걸 바라보고 이 이익을 포기하고 이걸 갖다 뭘 하고 수용 사용도 아니고 돈 없으니까 환지도 못하고 아예 그 법인을 만들어 스스로 매입해서 조성해가지고 스스로 매입해서 조성해라. 모든 행정처를 우리가 책임진다. 이러고 하고 있는데 평당 15만 원이 없어서 수용을 못한 그 세종시가 500짜리 수용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러고 반문했어요. 자, 소장님 생각에 자, 15만 원도 수용 못한 사람이 500을 수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거. 무조건 지가가 높다 이렇게 무조건 지가 이거 높잖아요. 이것은 지가 높잖아요. 지가가 높으니까 수용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지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돈 많으면 수용한다니. 돈 많으면. 돈이 없으면 수용 못해요. 뭐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수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딱 지나니까 발표 나왔어요.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해가지고 여기선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다 떠났어요. 뭐라고? 수용사용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수용사용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아니 박보조원 이랬거든요. 박보조원 해가지고 아니 그때 수용사용 했는데 수용사용이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환지잖아. 환지. 수용사용이면 들어가서 땅 사면 돼야 안 돼요. 별 도움 안 돼요. 수용사용이면. 환지 같으면 들어가는 게 환지 같으면 땅가격이 껑충 뛴다니까. 면적은 조금 받지만 100평 가지고 있으면 50평 받아요. 100평에 500원짜리인데 50평에 1,500원이면 이익 나야 안 나요? 훨씬 이익 난다니까. 야, 네가 수용 사용을 해서 내가 안 들어갔대. 알고 보니까 환지잖아. 환지. 너 왜 자꾸 수용자 떠들고 다니냐? 뭐라 하겠어요? 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저기 어디 가게 되면 김수영 있잖아. 그분이 우리나라 최고잖아. 중개 쪽에서. 그분이 얘기를 할 때
여기는 뭐가 맞다겠다니까? 수용 사용이 맞다겠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다고요? 아니라고 했다. 그거 아니라고 절대. 돈 없으니까 수용 못합니다. 그래서 지가가 높다. 그 말만 가지고 수용 이러면 안 돼요. 지가가 높아서 수용 사용이 곤란하면 그때는 뭐라고요? 환지입니다. 환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혹시라도 나중에 만나가지고 이런 데서 여러분이 또 중개한다 그러면 수용 사용이 맞아요? 환지가 맞아요? 어느 정도 설명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환지가 맞다 그러지 말고 내 생각에는 이게 더 타당합니다. 우리 도시가 당장 뭐가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전국에 돈 있는 도시 거의 없어요. 전국에 돈 있는 도시들이 거의 없다고. 요즘은 대부분 옛날에는 전부 다 수용사였는데 요즘은 대부분 환지입니다. 거제도 가니까 거제 좀 두 군데 거기도 환지. 제가 마산하고 마산가 또 거제 갔죠. 그리고 마산, 거제 그 다음에 진주 갔는데 여기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 전부 다 수용사가 전부 다 환지. 돈 없다 보니까 수용상 모두 전부 다 환지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환지 방식의 이제 박스바 1번. 자, 줄 거 없시다. 대지로서 효용정지. 그 말이 나오면 첫 번째 환지입니다. 260페이지 박스에 환지 방식에서 세 개를 찾아야 되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대지로서 효용정지. 그 말이 나오면 환지라고요. 왜 그게 환지인가? 아까 저걸 이해하라고요. 쓸모없는 대지를 쓸모있게 지금 만든다. 지금은 대지 조성하는 것이지 택지 조성하는 것이 뭐가 아니라고요? 농지 경지 정리가 아니라고. 환지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대지 조성하고 농지 경지 정리 두 군데서만 환지가 나온다고. 두 군데서만. 다른 데서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대지로서 효용 전진 첫 번째 환지입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그 다음 조건입니다. 토지의 교환 분합. 분합 그러니까 분할 아닙니까? 분할이 아니고 분합이죠. 분할, 합병 줄여가지고 분합. 토지의 교환 분합. 그 글자가 있으면 뭐라고요? 환지. 그 다음 밑에 2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지역에 지가 줄 거죠. 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체크하죠. 현저히 높아 수용 사용이 어렵다. 지가가 뜬다고요? 높아가지고 수용 사용이 어렵다. 그럼 뭐라고요? 환지. 그래서 이제 환지 개념을 절대 잊지 마요. 땅끼리 바꾸는 건데 어쩔 때 환지 방식이 나오냐? 대지로서 효용정진 그 말이 나온다든가 토지의 교환 분합 이 말이 나온다든가 지가가 높아 수용사용 곤란 그때는 뭘 한다? 환지 방식이다. 그리고 수용사용 방식은 시험 보러 가는 날까지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요? 수용사용. 그러고 해야죠. 혼용 설명했잖아요. 부분 섞였던 뭐다? 혼용이다. 혼용은 분할 혼용해야 된다. 미분할 혼용해야 된다. 예, 할 수 있다. 섞지 말고 할 수 있다. 그것만 딱 잡고 그 다음에 환지 잡으라고요. 대지로서 효용정지 그 말 있다든가 토지의 교환 분합 이 말이 있다든가 지가가 높아 수용사용 곤란 이 말이 있을 때만 환지다. 셋 중에 하나가 없으면 그때는 뭐다? 수용사용이다. 그러고 미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용사용을 아예 보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사업 시행자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한 사항인데 1번 수용이 주어진데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가 앞전주에 수용할 수 있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예, 수용할 수 있는 무슨 법이요? 공치법. 자, 제대로 한번 읽어봐요. 제대로 읽어보라고. 자, 앞에 뭐라고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 사항에 관한 법률. 제가 공치법 여러분 제대로 읽어야 되니까.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 사항에 관한 법률. 제가 국토부 장관 만났다고 안 만났다고요? 만났다겠죠. 국토부 장관이 저한테 뭘 물어봤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무슨 사업이 하는다? 공익 사업을 한다. 여러분 공익 사업 3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개발 행위에는 뭐가 있어요? 개발 행위는 건물, 개발 행위를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두 가지를 했죠. 첫 번째 무슨 사업? 도시계획 사업. 두 번째 비도시계획 사업. 도시계획 사업은 전부 다 공익이다, 사익이다? 공익이다. 그 도시계획 사업의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도로 설치한다. 무슨 사업? 도시계획 시설 사업. 두 번째 신도시 만든다.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 세 번째 무슨 사업? 정비 사업. 3개가 뭐라고요? 도시계획 사업.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니까 공익입니까? 사익입니까? 공익이지. 뭐라고요? 공익이지. 전부 다 뭐가 나온다고요? 수용이 나온다. 수용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하다 필요하면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개발 사업하다 필요하면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정비 사업하다 필요하면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왜요? 무슨 사업이니까? 공익 사업이니까. 그러면 1번 수용의 주체에서 자, 맨 밑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에요? 이상한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하지. 도시개발 사업이 무슨 사업이니까?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도시계획 사업은 뭐니까? 공익사업이니까. 필요하면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거 보면서 당연하네? 그러고 당연하네. 이상한 애가 아니고 당연하네. 자, 2번 수용 등에 대한 동의인데, 자 봅시다. 수용의 조건 해가지고 11조랑 5호부터 7호, 11호까지 규정 줄 딱 긋고, 자요, 어디서 어디까지 줄 긋냐 그러면 법 11조 2랑, 자 지금 줄 긋습니다. 법 11조 2랑 5호 및 7호부터 11호까지 규정, 가로안에 1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해당자가 100분의 50 비율 초과 출자한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거기까지 줄 거 가지고 한마디로 확 줄입니다. 뭐라고?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는 아까 그런 얘기했죠. 국가 지자체가 민간이요, 공공이요? 공공. 공공기관이 공공의 민간이요? 공공. 정부 출연기관이 공공의 민간이요? 공공. 지방공사가 공공의 민간이요? 공공. 그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시행자 1번이 국가지자체, 2번이 공공기관, 3번이 정부 출연기관, 4번이 지방공사, 5번이 소유자, 6번이 조합. 그게 지금 시행자, 자, 법 11조 1항 몇 호부터? 5호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밑으로 가면 뭐라고? 이게 뭐라고? 민간이라고, 민간. 얘들은 뭐라고? 공공이라고, 공공. 그러면 봐요. 이제 민간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받아야 된다. 면적 3분의 1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 받으라. 누가 할 때? 민간 시행자가. 이 얘기거든요. 자, 여기를 갖다가 도시개발 사업합니다. 무슨 사업합니까? 수용사업입니다. 수용사업. 누가 합니까? 민간이 합니다. 민간. 민간이 시행할 때는 자, 수용 사용 방식이든 뭐든 간에 토지를 취득할 때는 협의 매수가 맞아요. 강제 수용이 맞아요. 협의 매수가 맞습니다. 수용은 처음부터 수용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원만하게 파세요. 할 만큼 하고 어쩐다고요? 최대한 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 어쩐다고요? 예, 강제로 뺏어와야만 공익사업이 된다는 얘기요. 끝까지 버티는 애 어쩐다고요? 뺏어라. 그렇게 해서라도 사업하는 얘기지. 처음부터 수용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이 할 때는 야, 처음부터 수용해. 그럼 얘가 협의 매수해야 하네? 절대로 한다니까. 어쩌라고요? 최대한 협의 매수하고 하다 안 됐을 때 마지막 더 이상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어쩌라고요? 수용하라고. 그러면 일단 어쩌라? 최대한 뭐 해라? 협의 매수해라. 매수하다. 하다. 더 이상 안 되면 어쩌라? 그럼 어쩌라? 수용하라. 이러고 말한다는 얘기요. 민간인한테. 자, 그러면 이제 민간입니다. 민간 시행자 갑 그럽시다. 갑. 민간 시행자 갑이 어쩐다? 협의 매수 한다. 하다 안 되면 어쩐다? 수용한다. 왜? 지정권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얘는 처음부터 가가지고 바로 수용 그러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야 그러지 말라니까. 그러지 말고 어쩌라니까. 협의 매수 하다가 안 되면 어쩌라니까. 수용하라니까. 근데 얘가 또 말은 잘해요. 있잖아요. 내가 협의 매수하려고 엄청나게 했었는데 아무도 안 파는데요. 그러니까 수용했어요. 이러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어쩐다고요? 최대한 협의 매수해라. 이게 최대한 이러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요. 최대한 협의면서 그러지 말고 최대한 얼마냐 기준을 줘라. 기준은 너 이만큼 못하면 하지 마라 이런 얘기야. 수용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협의 매수라. 그 최대한 얼마입니까? 앞으로 이 기준은 항상 똑같이 나와요. 민간이 할 때는 면적 얼마 사라고요? 3분의 2
고민할 필요 없어요. 개발법 나오면 무조건 면적은 3분의 1. 면적 3분의 1 소유하고 총수는 무조건 얼마라고요? 2분의 1. 동의받아라. 면적 3분의 1 사고 총수 2분의 어쩌라? 동의받아라. 그래도 안 된 나머지는 그때 어쩐다? 수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데? 이게 최대한 사라는 기준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수용권 남용을 막아야 된다. 이 정도도 할 능력이 안 되면 네 사업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험에서는 이 제도가 왜 나왔어요? 민간 시행자 수용권 남용 방지입니다. 무슨 시행자요?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무슨 시행자? 민간 시행자. 시험 문제가 나오면 토지주택공사가 수용 사용 방식 시행하려면 면적 3분의 1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다. OX요? X. 토지주택공사는 뭐가 아니다? 민간이 아니다. 그게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거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포인트는 뭐다? 민간 시행자 수용권 남용 방지지 공공시행자 수용권 남용 방지가 아니다. 그거를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핵심이 뭔가만 잘 찾아냈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2번 이제 조성토지 등의 공급 그러는데 조성토지 등의 공급 그건 나중에 배웁시다. 나중에 막 공주, 단추 이런 거 배워요. 그런 건 나중에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원형지 개념 말고 원형지. 원형지가 뭡니까? 원형지가 좀 알고 가는 게 좋아요. 원형지가 문제 나오니까. 잠시 쉬고, 이거 지우지 마세요. 잠시 쉬고 원형지부터 시작합시다.